그 주변으로 오피스텔이든지 아파트든지 모든 것을 집중을 해서 거기를 좀 공략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산신도시 서한진입니다. 오늘은 교산신도시의 지형도면고시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도면고시라는 것은 한마디로 교산신도시를 앞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개발을 하겠다 또는 어떤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 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담겨져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하는 관보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청약을 하실 분들은 이제 아파트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공분양, 사전청약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럼 내가 아파트를 어느 쪽에, 어느 위치에, 어느 면적으로 내가 청약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단독주택이나 주거용 단독주택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그 규모와 면적과 어느 정도 수량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나중에 어떻게 입찰을 통해서 받든 여기에 어떤 구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용지는 몇 개나 되는지 또 종교 용지는 몇 개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지형도면 고시가 되겠습니다. 교산신도시뿐만이 아니고 왕숙이라든지 고향 창릉이라든지 뭐 어디 다른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이 지형도면 고시라는 것을 반드시 살펴보신 후에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교과서를 버리고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형도면 고시는 어느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보고 또 교산신도시에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용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이음이라고 치시면요. 토지이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토지이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토지이음 홈페이지는 최근에 정부가 이제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 곳에 모아서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음에 보시면 토지이용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규제, 고시 정보 등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고시 정보에 지형도면 고시가 있습니다. 이 지형도면 고시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이제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지역은 경기도, 만약에 이제 왕숙지구를 하신다면 남양주시를 선택해서 여기 왕숙하고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왕숙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남양주 왕숙지구 공공택지 지정 변경, 지구계획 승인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검색하시면 왕숙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남 교산 신도시를 볼 거니까 여기에서 하남시를 검색하고 여기에 교산 신도시니까 그냥 교산이라고만 대표적인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형도면 고시가 나와 있죠. 이거는 2011년도에 한 거고 2021년도 최근에 발표한 게 2021년도 8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계획 승인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파일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총괄도와 하남 교산신도시 고시문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총괄도는 뭔가 지도 형태일 것이고 고시문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도를 보시면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84%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확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항상 지도는 범례가 있습니다. 이 범례를 살펴보시면 이제 노란색 계열은 항상 주거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핑크색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는 당연히 연두색이고요. 이런 그 범례를 항상 살펴보면서 지도를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확대를 시켜볼게요. 지금 최대 확대는 500%까지 되니까 제가 500%를 넣어서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저희는 알아먹지 못할 그런 뭔가 기호나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연두색은 녹색은 공원이겠구나.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노란색 부분들은 뭔가 주거 지역일 것이고 이렇게 핑크색 부분은 상업 지역이겠고 이런 부분만 유추할 수 있는 대략적인 지도입니다. 이런 지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용으로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고시 정보 중에서도 이 고시문이 되겠습니다. 고시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시문을 보시면은 관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관보로 나옵니다.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1차. 1차라는 거는 반드시 2차, 3차가 있기 때문에 1차라고 했겠죠. 이 주택지구의 그 지구계획 승인이 됐지만 이거는 때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라고 해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은 공공주택지구에 지정이 된 거고요. 이 지역에 지금 됐다는 거고, 이 사업자가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LH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있는데 이 각각 이 도시를 개발할 때 이 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 지분이 뭐 투자의 지분보다는 뭔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분인데요. LH 같은 경우에는 65%,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0%, 그 다음에 하남도시공사가 5% 이런 식으로 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상물 조사라든지 모든 그 보상 진행 절차도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가 되겠네요. 정식 명칭이. 그 다음에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면은 이제 면적이 나옵니다. 총 631만 4,121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에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면적. 여기 보시면 이제 구성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비율은 23%, 그 다음에 상업시설이라든가 복합시설, 도시지원시설 이런 등등은 뭐 여기 보시면은 76%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에 이제 그렇게 구성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뭐 공원이라든지 뭐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면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개소가 나와 있네요. 뒤에 보면 더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계략적으로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인구는 얼마나? 77,925명을 저희가 계획 인구로 잡고 하겠다. 그래서 일반은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은 내용입니다. 인구는 77,925인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건설 호수는 33,037호네요. 그래서 단독주택을 805호, 공동주택을 25,510호, 복합시설을 이렇게 건설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건설 호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는 몇 호를 짓고,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는 몇 호를 짓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60제곱미터 이하가 굉장히 수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교산 신도시는 임대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공언한 대로 그 임대주택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소형 평수에,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면은 거의 59제곱미터가 우리가 통상 한 24평, 25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이하의 평수가 거의 절반을 훌쩍 넘죠. 25,000원 중에 15,000원 중에 15,000호니까 여기는 좀 소형 평수가 많겠다. 그러면 오히려 85제곱미터 초과는 2,200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희소성이 또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 지형도면 고시, 이 지구계획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한 용지에 관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건설 호수가 나옵니다. 주거용, 점포 겸용. 좀 더 자세하게 용적률이나 뭐 인구까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를 잘 살펴보시면 이번에 A2 사전 청약을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A2 60제곱미터 이하를 사전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약하시는 분들을 대체적으로 만나보면은 이번에 청약을 안 하겠다. 왜냐하면 60제곱미터 이하면 평수가 좀 작기 때문에 아쉽다. 그래서 나중에 뭐 85제곱미터 이하에 우리가 기존으로 말하면 34평대, 30평대의 아파트를 청약할 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용들이 이렇게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주상복합의 면적이라든지 건설 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 비율은 80%, 그러니까 상가는 20%,
뭐 주거 비율은 80%인 주상복합이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뒷면에 가시면 나오는데요.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체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미리 살펴보니까 371페이지를 보시면은 371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신도시의 점포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섹터별로 나눠놨는데 보통 여기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점포 겸용 같은 경우에는 R1부터 R8까지 해서 8개 섹터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8개 섹터 중에서도 1번 블럭에 1호 그러면 254제곱미터의 면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획지의 분할은 불허하고, 그러니까 이 땅을 254제곱미터를 받았는데 두 개로 나누는 거는 불허하고, 연접한 두 개의 획지 내에서는 허용한다. 합병은. 그러니까 합병은 두 필지를 합쳐서 연접해 있으면은 두 필지를 합쳐서 건설을 할 수도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R1, R2, R3, R4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이 공급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면적이 281제곱미터면 상당히 점포주택 중에서는 큰 사이즈로 공급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주거 전용이 R9부터 이렇게 획지별로 나와 있고요. 면적이 324제곱미터, 382제곱미터. 이거는 주거 전용인데도 100평 가까이 되는 토지들로 좀 사이즈가 크게 공급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 그러면 여기가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지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이렇게 큰 평수로 공급이 된다고 하면 좀 더 럭셔리하게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할은 불허하지만 합병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합병을 해서 거의 한 200평의 대지에 뭔가 본인만의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아주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형도면 고시 지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살펴보시면은 이제 아마 아파트가 나오죠. 아파트가 위치별로 나옵니다. 위치별로, 면적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상가나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지상물 조사라든가 뭐 이게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미 세부적인 계획들이 이렇게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이미 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만 하면은 일사천리로 다 구획별로 요즘 뭐 하도 경험이 많으니까 아주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주면은 오픈해가지고 인테리어 다 끝나고 오픈해서 물건 넣고 장사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도 상당히 진행만 시작만 하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족용지도 보이죠? 자족용지도 여기는 상당히 면적이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산 신도시를 그 제2의 판교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엿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업, 그러니까 일자리와 주거가 동시에 공존하는 아주 멋진 도시로 탄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족시설 용지도 상당히 많이 면적이 크게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자족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산업단지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8개, 그 다음에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 이렇게 해서 여기는 대부분이 역세권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도보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갈 수 있는 그 위치에 학교들이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특수학교도 보이는데 이 특수학교는 아마도 성광학교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이 8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 뭐 당연히 등등 있겠죠. 자, 이렇게 등등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종교용지도 보이는데요. 이건 주차장 부지가 되겠죠. 주차장 부지도 상당히 많은데요. 24개나 되는데
이거 주차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주차장을 그 이제 넓은 면적과 주차장을 겸비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마트라든지, 또 마트가 가장 대표적인 예겠죠. 또는 대형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소규모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셔가지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제 상업용지에 붙어 있는 그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투자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주차장만 늘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주차장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단독주택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조서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 점포 겸용 주거 전용 블록형이 나와 있습니다.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이 좋기 때문에 블록형 단독주택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8개나 되기 때문에 아주 다채로운 블록형 단독주택들이 지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포 겸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용하는 용도와 불허하는 용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 당연히 그 교산신도시 지형도면 교산신도시의 지구 계획이기 때문에 교산신도시에만 해당하는 내용들이 특별하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특히 살펴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용적률, 건폐율, 그 다음에 최고 층수 높이, 해당 블록,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허용 가구수입니다. 허용 가구수. 자, 그리고 점포주택은 5가구, 주거용 단독주택은 3가구, 그 다음에 블록형 단독주택은 1호당 3가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전에 그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6가구를 지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 보통 보면은 그 2층, 3층에 투룸, 3룸 또 넣고, 그 다음에 4층에는 원룸 하나 넣고 주인세대 크게 쓰고 이런 부분들이 유행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5가구이기 때문에 얼른 생각해봐도 2층, 3층은 2세대 하고 4층은 주인세대 살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협택, 그러니까 주거 전용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5가구를 줬어요. 근데 최근 트렌드가 보니까 대부분 3가구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독주택 주거 전용은 3가구를 줬고요. 점포 겸용은 5가구를 줬는데, 이것도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게 지구마다 그 일조권을 남쪽에서부터 받는 게 있고 북쪽에서부터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가구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조권 때문에 4가구밖에 못 짓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포주택이나 이 주거전용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항상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시고 검토를 하신 후에 입찰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그 점포 겸용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세밀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블록형 단독주택의 건설 호수와 건폐율 용적률이 나와 있는데, 이거 블록형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개인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LH에서 토지를 건설회사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설계라든가 자기네들을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한테 분양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살 수 없는 거고요. 일단 어느 건설사가 이런 것들을 샀다 또는 위치적으로 이런 걸 보고 이제 나중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교산신도시의 아파트의 공공인 경우에는요, 그 실 입주를 해야 됩니다. 2년 실 입주를 처음에 입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에 따라서 전매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6년, 8년, 10년 이런 식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실 수요자가 들어가면 너무나 좋은 데가 이 교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A2 했죠. A2는 이미 사전 청약을 했고, 다음에 나올 게 만약에 B 블럭에 나온다, B 지역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산신도시는 아마도 이제 동서울 톨게이트 이 부분, 이 근처에 랜드마크를 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GTX역도 그쪽으로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디노선이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만약에 하남으로 GTX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오피스텔이든지 아파트든지 모든 것을 집중을 해서 거기를 좀 공략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여기 있어 본 결과 여기에 중심은 앞으로 동서울 톨게이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도 이렇게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형도면 고시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뭐 등등 아주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고, 아직은 뭐 저희가 여기 지자물 조사가 안 끝나고 지금 지지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고, 이거는 교산신도시만 지금 제가 살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왕숙이라든지 고향 창릉에 또는 부천 대장지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아까 토지이음에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 안에서 내용들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것들은 항상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지식을 좀 쌓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규제와 법규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법규는 또 오늘의 상황은 어떤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을 믿으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을 먼저 생각하시고 늘 공부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산신도시 지형도면 고시 지구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